문재인 퇴진 범국민 투쟁 본부에서 오늘 안병도 박사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병도 박사를 모신 까닭은 요즘 조국 관련된 여론조사, 문재인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이 있다, 이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지금 안병도 박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를 가장 오랫동안 한 겁니다. 특히 ARS 자동응답장치 위한 여론조사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가장 먼저 개발하고 운영한 제휴자, 그리고 최근에도 여론조사에서 많은 실행을 하고 다른 거 분석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국 시중의 여론을 들어보면은 조국을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거의 없죠. 예, 어떻게 해서 조국의 지지도가 그래도 20% 30, 40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그냥 뭐 상당히 과자가 예, 먼저 전반적으로 우리 좌파들의 선전선동 전술을 말씀드리자면 좌파들은 선전선동을 통해서 저희 여론을 조작, 왜곡하는 데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여론 자체를 조작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왔는 첫째, 이게 포털 사이트 있죠. 인터넷의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을 조작하거나 혹은 순간 검색어, 그래서 검색어 이 횟수를 조작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문제시되고 또 밝혀져 왔습니다. 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느니 드루킹 때 썼던 기법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느니 혹은 또 SNS를 통해서 좌파들을 직결시켜서 자 이런 검색어를 검색해 주십시오라는 메시지도 실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실시간적으로 검색어가 증가된 걸 보니까 특별히 모든 사이트가 아니라 특별히 어떤 사이트에 집중해서 순간적으로 검색어를 이건 인위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댓글이나 혹은 이 검색어를 통한 여론 조작은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여론조사기관이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은 사실 그냥 어떻게 무슨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대대 가려져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 좌파들이 여론 조작을 한다고 저는 조사 전문가로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왜 그런지를 지금 그 말씀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지금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젊은 엄마들 맘카페 이런 데 서로 집중적으로 조직적으로 아주 거리 이렇게 소위 장민과 대통령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조국을 구하자. 이게 그냥 또 이런 큰 포탈을 근데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 카페나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친여 성향의 자발적인 조직들이 움직여서 여론이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이 왜냐하면 여론이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세입니다. 사람들의 민심의 흐름처럼 물길처럼 추세인데 그 추세가 바뀔 때는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 조국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추세가 몇 차례 바뀌었는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여론조사기관의 발표나 조사 형태가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기껏해야 엄청나게 막 국민들 제가 기다려가 보면 이거 좀 어떻게 세게 안 바뀌냐고 그렇죠. 이러는데도 뭐 10% 떨어졌던 거 아니면 제자리 그래서 지금 9월까지 저는 여론조사의 조작이 정말 행해진 기점을 9월이라고 합니다. 9월 초 그리고 8월 말까지는 그래도 조사기관들이 조사한 내용이 그대로 발표가 된 거 아닌가 싶은 게 왜냐하면
조국 이 소위 후보가 조국이가 처음 법무장관으로 임명이 된 게 거론이 된 게 8월 9일 아닙니까? 그리고 8월 9일 날 임명된 직후에 문제 제기됐었던 게 이게 뭐 산호맹 건이나 뭐 이런 거였습니다. 가상적 문제. 그러다가 그 후에 8월 14일, 8월 15일 가면서 이 8월 산호맹 건이 아니라 소위 사모펀드에 관한 의혹이 제기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여론조사를 해서 뭐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만 비교적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했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게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MBC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서 조사입니다. 여기에는 조국 전 민정수석 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물었을 때 그때 저 찬성이 42.0%, 반대가 42.5%예요. 처음에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무슨 다른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고 산호맹만 문제가 됐을 때 그때 그리고 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국정수행 지지도는 반대보다 비지지보다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이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민주당 지지도의 거의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의 흐름대로 했었을 때도 조국이 최초의 언론은 반대가 더 많았다. 조금이긴 하지만 이걸로 출발을 해서 말이죠. 8월 말에 가서 두 군데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요. 그 첫 번째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의 여론조사는 8월 말에 조사를 해서 8월 말에 또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서는 똑같이 조국 임명에 관한 질문을 던졌을 때 반대가 60.0%였습니다. 그 다음에 찬성이 27.3%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르겠다.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니라 그 시기만 하더라도 결국 뭐가 나왔냐면은 달라진 게 처음하고 달라진 게 이 사모펀드에 어떻게 공무원이 더군다나 수석비서관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가 있어. 이 문제만 터졌을 겁니다.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조사를 했더니 60대 27이 나왔던 거예요. 같은 시기에 바로 요 중앙일보의 조사 결과가 나온 이틀 후인가 3일 후에 갤럽에서 똑같이 조사 발표를 했는데 거의 진배 없습니다. 57.2% 대 27%인가. 그래서 역시 2배 이상 반대가 많았습니다. 이거 우리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달라진 게 언제냐면요. 9월달 들어오면서부터 조사기관들에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안 합니다. 조국이 임명권이 가장 핫 이슈고 우리 잘 아시다시피 8월 말부터 9월 초에 걸쳐서 전 국민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조국이 이게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소위 양파 조다 그래서 까면 깔수록 더욱더 비리가 나온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이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그 딸의 부정 입학 문제 조민, 그 조민의 부정 그럼요. 그리고 거기에 그 정경자가 얼마나 깊숙이 관여가 되어 있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경수지, 정경심이다. 정경심이 얼마나 깊이 관여가 됐는지. 그 다음에 가족이 전부 위장해갖고 가족 전체가 그야말로 진실과는 동떨어진 위장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8월 말의 일입니다. 그러고 나선 더 이상 조사가 되지 않고 한 번 9월 초에 들어와서 디오피니언이라는 조사기관이 있습니다. 이 디오피니언이라는 조사기관이 내일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발표 안 했어요. 조사해놓고 조사 결과를 발표를 안 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 내일신문은요, 그 전에 있었던 중앙일보와 갤럽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일면에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도 직접 하겠다고. 지사님 내일 신문 잘 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대서특필했었던 이 신문이 지 돈 내서 자기 돈 내서 조국이 임명 결과에 관한 그 여론조사를 해놓고 결과를 발표를 안 했어요. 전 이거 밝혀져야 된다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 결과가 대단히 좋지 않게, 말하자면 청와대 입장에서 혹은 이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좋지 않게 나왔고, 이것이 발표되면 조국 임명 전선에 크게 지장이 있을 것이다, 압박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런 압박의 흔적이 거기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소위 리얼미터라는 곳에서 이게 9월 1일인가 2일에 왜 조국이 셀프 기자간담회 했잖아요. 국회에서 9월 2일 날 전부 민주당이 전부 다 자리 펴놓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셀프 기자간담회 하며 한 직후라고 조사 결과가 발표 나왔는데, 그게 51대 46까지 오차범위 한계까지 쫓아갔다라는 조사 결과를 리얼미터가 발표를 했습니다. 표본을 500표본 했대요. 저는요, 이거는 이미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 결과에 맞추기 위한 조사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 발표를 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갤럽 조사 이후에 일주일 사이에 온갖 비리와 의혹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그 국민들의 분노는 그 전에 있었던 때의 체감 지수입니다. 아마 모든 국민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 8월 중순에서 8월 말 사이에 얼마나 국민들의 감정이 악화되고 국민들이 분노했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가 뒤집혀서 흐름이 역전이 돼서 오차 범위 한계에 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같은 조사 방법으로 조사한 대일신문의 조사 결과는 발표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500표본 했다고 조사한 리얼미터가 조사 결과를 이 오차 한계까지 접근했다라고 이 기사를 모든 이 친여 성향의 매체들이 그걸 받았었어요. 예, 그걸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리얼미터의 문제점과 이걸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틀 후에 리얼미터에서 다시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서 그때는 이 표창장 위조건이 터져 나와갖고 위조건 때문에 14%인가 15% 두 자릿수로 다시 반대가 더 우세해졌다. 저는요, 이것조차도 조작이라고 봅니다. 이것조차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 날 소위 천지신문인가요? 천지일보에서 리서치 뷰라는 곳에 의뢰했다고 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또 그것을 역시 좌빨 언론들이 쫙 받아 적은 게 뭐냐? 역전됐다는 겁니다.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50 몇 퍼센트대 46 퍼센트인가, 그건 5% 차이로 역전했다. 저는요, 이 마지막 두 번째, 세 번째 있었던 그 다음에 리얼미터와 리서치뷰의 조사는 검찰 조사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명백하게 조사의 근거와 내용을 밝히지 않고 도저히 조사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 측에 여론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근거를 제공한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전문가로서 보면은 이처럼 여론 조작한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게 문정권 들어가 처음이에요. 문정권 들어서 가끔 있었습니다만, 네. 가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또 이렇게 정말 민심과 배리되게 나온 적은 없었죠. 그리고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슨 갤럽이나 이런 조사가 또 정확하게 믿을 수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샘플링을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샘플링을 정말 그들은 RDD 방식을 써서 한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RDD 방식이라는 게 전화번호를 생성한다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생성해서 생성된 전화번호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건데요. RDD 방식으로 하면은 성, 연령, 지역이 그렇게 정확하게 실검하고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갤럽과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들 RDD라고 하면서 조사 응답률은 18%에서 20%까지 가는데 실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거의 맞아떨어져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소위 응답자의 성, 연령, 살고 있는 지역을 미리 알고 전화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다.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하도 이상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날씨가 더 추워졌는데 그렇죠. 체감 온도는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네. 온도계는 기상청의 온도계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30도에서 25도, 20도 영하로 내려가는데 자꾸 온도는 30도가 40도 됐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 이런 거를 느끼고 야 이거 의아하다 그러면 온도계는 집집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면 예. 기상청이 이거 아주 장난치고 미쳤네 그럼요.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러면 이 여론조사는 선거관리 정수관리에 물론 아니요 이제 등록이 된 것이 있고 안 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디얼미트에서 했던 500표본이라는 건 등록조차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 지지도나 후보 지지도나 이렇게 지지도를 묻는 설문은 발표하기 전에 전부 중앙선관위에 그 내용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정책에 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조국 임명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만 물어보고 정당 지지도를 묻지 않은 것은 등록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았어요. 일부러 등록 안 하려고 묻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때 예. 그러면 이게 우선 자유한국당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네. 자유한국당이 중앙선관위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조국이라는 자 이거는 조국이는 민주당의 이해찬이부터 그 다음에 뭐 다들 그 옹호를 하잖아요. 유시민이 네. 다 옹호를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옹호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네. 이 가장 상징적인 그 여론 지표가 되는 조국이 여론 지표를 등록을 안 하고 조국이 그걸 인정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그 정국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에 영향을 미치고 자유한국당에도 해악을 끼치는 여론조사가 없잖아요. 지금 와서 반조 연대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거를 바로 제대로 고치고 사후. 제도로 고치고 두 번째 중앙선관위에다가도 이걸 촉구를 해야죠. 우리 중앙선관위원회도 우리 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그 위원이 들어가 있어요. 선관위원회에. 그러면 그런 사람은 문제를 제기하도록 해야지. 그냥 그러니까- 가만히 쳐다보고 여론조사 전문가 안병도 박사가 나와가지고 이런 말 한다고 할 때까지 가만히 있다. 이거 뭐 하는 당이냐 이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그럴 겁니다. 아마 중앙선관위원회에다 얘기하면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말이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여론조사가 지금 우리 정치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거를 단지 선거법 108조에서 여론조사 관련 규정만 하나 만들어 놓고 선거와 관련된 조사만 여론조사 아닙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론조작 방지법이라든지 혹은 여론조사 공정관리법이라든지 뭐 이름을 뭐로 붙이든지 소위 여론조사 기관에 발표된 여론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론조사 아는 사람 제 말씀 들으면 다 알 겁니다. 표본조사, 샘플링의 공정함을 지날 것, 워딩, 그 설문의 공정함을 만들 것, 그리고 데이터 처리, 소위 가중치 처리라는 게 여기서 다 비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의 공정함을 가질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로 데이터를 바로 관계기관, 선관이든 혹은 뭐 여론조사 관리기관에 등록하도록 한다면 절대 조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 강력하게 여론조사 조작 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안을 만들기 이전에라도 선관위의 규정을 좀 고치거나 중앙선관위 안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각 당이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각 당에서 예. 모니터 팀처럼 한 사람씩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 예. 뭐 꼭 우리 마음대로 하냐는 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이 여론조사가 거의 지금 현재 언론 보도만큼이나 이 중요하게 선거 심리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언론에 대한 공정성 문제 제기하듯이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대한 모니터를 하고 각 당에게 그 모니터 요원을 추천하고 그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추후 과제고요. 지금 당장의 과제는 뭐냐? 바로 이런 국민적 이 분노를 뚫고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게 된 게 바로 여론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현재 조국 일가 비리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재 이 상황에 관해서 여론조사기관이 왜 누구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 압력을 받았는지 아닌지 그리고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든 로우 데이터를 전부 압수수색해서 검찰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고발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럼 고발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것도 치울지 몰라도 그 고발을 일단 해야 합니까? 네. 우리 당에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 변호사 단체에서도 고발을 하고 네. 또 같이 하고 뭐 우리 안병도 박사 직접 해도 되죠. 제가 고발하는 사람을 고발해 본 적이 없어서 고발하는 절차는 모릅니다만 누구 뭐 알면 제가 적겠습니다. 예, 그래서 고발을 한 적이 없는 우리 착한 안병도 박사가 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안교한 빨갱이 기생충 문재인 일당 이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는 이 세월이 왔다. 이제 우리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바로 목갱이를 들고 또 삽을 들고 문재인 빨갱이 기생충 일당을 물리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예, 아무나 하시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지금 또 보면은 댓글 조작이 너무 많은데 이거 뭐 보도도 됩니다만 댓글 조작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8,840만 건 킹크랩을 이용해가지고 댓글 조작한다니 지금 또 그 순위 조작 그리고 뭐 실시간 실검 1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조국이를 띄우고 문재인 띄우기 이런 댓글 조작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이제 제가 댓글 아까 그 모두에 말씀드렸던 정도 이상의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증거로 발견된 것들이 뭐냐면 SNS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그런 소위 좌파 그룹들이 있습니다. 자생적 그룹도 있고 뭐 만들어진 그룹도 있겠습니다만 여기를 향한 댓글 참여 캠페인 메시지는 이미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드루킹을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이 댓글 조작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번엔들 그게 없었겠느냐라는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전 이것도 검찰이 조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들어보면은 맘카페 있잖아요. 네, 맘카페 이게 주로 30대 엄마들이 많아요. 그런데 맘카페가 고향에 사는 사람이 서대문구도 맘카페에 집이라고. 또 저 파주 의정부 한 사람이 3개, 4개 지역별로 전혀 자기 사는 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를 이 좌파 운동권들이 여러 군데 맘카페를 직접 개설해가지고 그걸 운영하면서 네. 엄마들이 정보가 조금 늦잖아. 애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문재인이 옹호하고 우리 애도 전부 조국이처럼 저렇게 서울법대 보내가지고 돈 많고 잘생기고 저런 거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이런 인간들이 쭉 곳곳에 맘카페를 조직해서 그걸 조작합니다. 그래서 여론을 조작하고 관리하고 차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이런 거 다 1분기에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내년 4월 15일 선거를 하려면
이런 악의 뿌리를 전부 찾아내가지고 퇴치를 해야 돼. 이거 기생충 퇴치하듯이 빨갱이와 기생충 뿌리를 전부 찾아서 퇴치하지 않고서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사회를 만든 것이 이 좌익들이 하는 못된 일입니다. 아니,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이런 여론의 흐름 속에 그 여론 조사가 발표되는 과정에 자유한국당에서 왜 이렇게 여론이 급격하게 변하냐 혹은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냐 질문 들어온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자유한국당에도 자체적 여론조사 능력이 있어요. 또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자신들이 한 여론의 흐름과 이 지금 몇몇 기관에서 발표한 뭐 다는 아닙니다. 몇몇 기관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아예 관심이 그리고 없구나. 고발도 해야 되는 거고요. 지켜보지도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론 조작, 여론 조사와 또 댓글 조작 이거는 문재인이가 아주 히틀러 이상으로 세계적인 선수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드루킹 사건으로 바둑이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되는 거 풀어놓고 또 이 김정수 우리 대통령 부인 김정수 그때 경인선 가자 이 전부 댓글 조작 조직 아닙니까? 이 그렇죠. 조직원이 뭐 4,000명이 된다는 엄청난 조직에 이런 것들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 가장 댓글 조작의 혜택을 본 문재인이 그 조사도 하나도 안 하고 김정숙이 분명히 혐의자인데 조사도 하나도 안 하고 또 바둑이 김경수는 풀어줘버리고 뭐 드루킹 김동원이만 감옥에 보내놓고 그래서 이런 아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싸워야 아니 되는데 자유한국당 싸우지도 안 하고 예? 조사자 그다음에 소리도 안 하는데 아, 지금 보면은 그 판사 드루킹 댓글 조작 판사 성경 판사는 오히려 지금 엉터리 재판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재판 중에 그렇죠. 그 측에서 해임 시켜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정의를 살리려면은 분노가 있어야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악의 세력에 대한 투쟁과 적개심을 가져야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항상 이 부정 비리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워치를 해야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살아있는 양심, 꿈틀거리는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튜브도 다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보다도 단호하게 나와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 각 정당이 전부 합쳐가지고 문재인을 끌어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 청와대에서 지금 한기총 또 우리 이렇게 몇 명이 하고 오늘 이 자리도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문재인 조국 빨갱이 기생충 입장들에 대해가 이거 여론 조작도 하고 댓글 조작도 하고 또 뭐 애들 학력 증명도 위조하고 생일도 조작하고 지금 표창장 조작하고 논문의 제일 저자로 조작하고 이거 뭐 완전히 이건 증거 조작도 하죠. 증거 조작도 하고 또 이런 자를 법무부 장관 시키니까 법무부 장관 되자마자 바로 여기 지금 법무부 장관 되는 날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 한동훈 반부패 부장 검사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에 수사에서 특별수사 때 빼자 이런 소리를 하지 않냐면 이게 지금 이런 악의 뿌리 이 사단의 세력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 가지고 강력한 분노와 감시와 투쟁 또 이 전문가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 각 전문가가 나서서 뭉쳐 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그만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고. 네. 지사님, 근데 거기서 잠깐 이제 내년도 총선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네. 거기 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정선거에 대한 것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조사할 때는 부정선거 방지 대책으로 세워야 앞으로는 피해를 보지 않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차근차근 부정선거의 해나가요. 예. 사례와 부정선거의 각종 유형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고 또 우리가 네. 가지고 있는 건 가지고
예방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재해 주시는 영우 TV에서 유튜버께서 질문해 주셨고 제가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댓글에서도 전자결제 조작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가 그동안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전자결제 조작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더 하겠는데요. 이 문재인 조국 일당의 아주 간교하고 집요하고 수십 년에 걸친 이 비리 범죄 빨갱이 집단 이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 방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혼자 떠들어서 안 돼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귀도 닫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재인 퇴진 범국민투쟁본부가 세워졌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 한민도 박사 또 송영선 의원 유튜버도 여러 분 오셔가지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이 조국 대한민국은 우리가 직접 지킨다. 어떤 정당이 잘못하더라도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킨다. 저는 믿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제 같이 자 대한민국 지키자. 대한민국 지키자. 지키자. 같이 지켜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바로 송영선 박사, 송영선 의원님과 오늘 국제정세, 특히 볼튼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이 해임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